국가의 입장에서 자국의 힘이 외부의 군사적 위협을 견제하기 위해서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이 되면 동맹을 맺게 된대요. 자, 이때 동맹을 맺는 이유, 목적은 결국 뭐냐? 동맹을 통해 가지고 결국 우리가 이익을 확보하거나 또는 그 관계를 유지하는 것. 자, 이것이 목표 내지 목적 또는 이유가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동맹의 종류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누고 있네요. 자, 방위조약, 그 다음에 아랫부분에 중립조약, 협상. 그 세 가지 형태로 나눠지게 되는데, 방위조약은 어떤 특정한 국가가 침략을 당했을 때 와가지고 어떻게 되는 같이 공동 방어를 위해서 참전을 약속하는 거예요. 자, 지금 내가 지금 얻어맞고 있어. 그때 다른 친구들이 와가지고 도와주기로 약속되면 그건 뭐가 되는 거고? 방위조약. 그 다음에 안 가면 안 돼요. 강제성이 되게 강해요, 지금. 나중에 내가 어떻게 되는 거야? 내가 혹시라도 다른 애한테 맞고 있는데, 결국 그때도 어떻게 되겠어? 다른 친구들도 나 안 도와줘. 자, 그 다음에 중립조약은 이 서명국들 간에 한 국가가 제3국으로부터 침략을 받더라도 서명국들 간의 전쟁을 선포하지 않고 중립을 지켜줄 걸 약속. 그러니까 둘이 싸우게 그냥 내비두는 거야. 그냥 뒤에서 이렇게 중립적으로 어떤 한쪽 편을 안 들어주는 것. 그리고 중립을 지킬 것을 약속하는 것. 자, 이것이 중립조약이고요. 자, 협상이라는 것은 서명국들 간에 어떤 만약에 이런 전쟁이나 이런 침략이 일어났을 경우에 서명국들 간에는 나중에 공조체제를 유지할 것인지에 대해서 차후에 서로 협의할 것을 약속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중에서 어느 게 방위조약이 가장 뭐라고 그랬어요? 정치 외교적 관계의 정도가 매우 가깝다고 표현했어요. 다른 말로 자, 이것을 뭐라고 했냐? 강제성이 강하다고 얘기를 하네요. 자, 강제성이 그만큼 강하기 때문에 자율성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자, 이거 우리가 기억할 것. 즉, 방위조약이 동맹국 간의 자율성이 가장 낮고, 자율성이 낮다는 것은 강제성이 가장 크고, 나머지 중립조약이나 협상 순으로 자율성은 높아지게 됩니다. 강제성은 그만큼 약화되겠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앞에 있는, 그 아래에 있는 연구를 통해서, 자, 보통 지금 방위조약의 평균 수명은 한 115개월이니까 10년 정도 되고요. 중립조약이나 그 다음에 협상 그것보다 서로 간에 약속의 이행을 하는 게 상당히 짧습니다. 상대적으로. 자, 그만큼 강제성이 강할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랫동안 그 동맹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네요. 자, 이와 같이 동맹관계는 고정되어 있지가 않고요. 자, 이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바로 여기는 이 현실주의와 구성주의 입장이 다른 관점에서 접근을 합니다. 자, 두 주의자들은 동일하게 동맹관계는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입장은 똑같은데 바라보는 관점이 다를 뿐이에요, 지금. 자, 먼저 여기 현실주의자들은 자, 국가라는 것은 이기적 존재이며 국제사회의 유일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행위 주체라고 지금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여기 중요한 것은 바로 힘의 논리로부터 스스로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자, 그래서 따라서 각 나라는 군사적 동맹을 통해서 세력의 균형을 이루어 패권 안정을 취하려야 해요. 자, 만약에 어떤 특정한 국가가 패권 국가가 출현하면 패권 국가가 뭐예요? 패권. 전 세계를 하나로 집어삼켜버리는 거야. 너무 막강한 권력을 가지는 이런 국가가 출현하면 그 힘을 뭐하기 위해서 견제하기 위해서 다른 국가들과 서로 동맹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이렇게 보는 게 바로 뭐다? 현실주의적 입장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듯 힘의 균형점이 이동함에 따라 세력의 균형을 끊임없이 찾는 과정에서 동맹 관계는 변할 수 있다고 보는 게 현실주의자들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구성주의자 입장에서도 마찬가지 분명히 상황에 따라 변한다는 입장은 동일해요. 자, 그래서 구성주의의 무정부적 국제사회를 힘의 분배나 균형. 자, 이것이 아니라 이것은 누구 입장? 현실주의자들의 입장이 되는 거죠. 세력 균형을 위해서 동맹관계가 변한다고 보는 건 현실주의자들의 입장이 되는 거고 이것이 아니라 관계에 주목을 하게 됩니다. 자, 구성주의자들은 국제사회 구성원들이 상호작용을 해서 상호간 역할과 가치를 형성하면서 바로 이 상호작용의 변화에 따라 동맹은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타국이나 국제사회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이고 국제사회에서의 구성원들의 역할이 가치 있다고 판단이 되면 긍정적인 동맹관계를 형성함으로써 평화를 유지하게 되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결국 동맹관계는 파괴가 되고 서로 간의 충돌이 빚어질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것은 바로 누구? 구성주의적 입장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다면 37번의 답은 자, 이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선후관계가 뒤바뀌었는데요. 패권 국가가 출현하기 위해서 세력들이 동맹을 하는 게 아니라 자, 외려 동맹을 하는 이유는 패권 국가를 막기 위해서 지금 이 패권 국가의 출현을 견제하기 위해서 생겨나는 게 동맹이지 동맹을 통해서 패권 국가를 만들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이게 잘못됐고요. 자, 그 다음에 38번에 적절한 걸 찾으라고 했으니까 자, 동맹관계가 가깝고 자율성이 낮아진다면 다른 말로 무엇이 강하다? 강제성. 자, 강제성이 크면 클수록 거기에 따라 어떻게 수명이 연장됨을 알 수 있다. 이 정도 정리를 하시면 되겠네요. 5번. 자, 39번에서 현실주의와 구성주의에 대한 설명이 적절한 거라고 했으니까 자, 국제사회의 어떤 여러 가지 동맹이 변하는 이유를 현실주의자들은 세력 균형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고요. 자, 이유는 바로 구성주의자들은 상호 인식의 관계에 주목을 하게 됩니다. 자, 답은 그래서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0번에 보시면 자, 윗글을 바탕으로 해서 보기를 이해한 내용이 적절치 않은 걸 찾아가는데 A국과 B국과 방위조약을 맺고 동맹관계를 유지하고 있대요. 자, 강제적인 어떤 조약, 강제성이 강하다고 했죠? 자, 그런데 국제정세의 변화에 따라 A국은 B국의 동맹을 파기하고 C국과 중립조약을 지금 새로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A국의 여론은 자, 이러한 변화에 지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C국과의 어떤 중립조약이나 이것보다는 B국과의 어떤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걸 원하겠죠? 자, 이 중에 적절치 않은 거니까 현실주의자 입장입니다. 자, A국과 B국의 동맹이 파기된 이유를 B국에 대한 A국 구성원들의 신뢰가 약화된 게 아니라 자, 힘의 이동, 어떤 권력, 파워의 이동으로 그런 겁니다. 세력 어떤 균형이나 이걸 위해서 그래서 또 다른 어떤 저기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현실주의자들 같은 경우는 결국 힘의 논리로서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은 신뢰성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힘의 어떤 이동 정도로 보는 게 타당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41번에서 이 중에 자, 맞는 걸 찾으니까 친분이나 어떤 관계를 맺다 이거니까 자, 여기서 답은 5번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